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엔 낯빛이 가득했고 말투에는 지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말을 해도 듣질 않고 가끔은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더 심해져요. 그 청년의 눈빛엔 억울함보다는 자책이 더 깊었습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시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나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불편해질까 봐요. 거기서 저는 작은 한 줄의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과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한마디는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위협도 아니고 감정적 복수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존중의 문장입니다. 누군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침묵은 예의가 아니라 종종 나를 깎아내리는 허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참는 사람, 모든 걸 웃어넘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경계는 사라지고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이후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이고 피곤해집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세 가지 중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 저는 불편하네요. 제 얘기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 저한텐 상처입니다. 이 세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 사소한 말투, 작은 침묵, 그리고 무심한 웃음 속에 우리의 인격과 경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회복하는 작은 한 문장이 어떻게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지를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웃어넘겨라. 괜히 싸움 되니까 참고 지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말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앞에서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있던 그 순간, 정말 잘한 걸까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 박진수 씨는 한 동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진수 씨 스타일이죠. 늘 뒤처지는, 분명 농담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박진수 씨도 마지못해 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속이 텅 빈 공허함이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농담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말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뒤처진다는 표현, 느리다, 답답하다는 비아냥.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진수 씨는 마음 먹고 동료를 찾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말, 저는 좀 불편해요. 이제 그 농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료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렇게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이 한마디로 그들은 어색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그 동료는 박진수 씨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진수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농담이라 여긴 그 말들이 실은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가 눈치챌 거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 무례는 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그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그 말은 저에겐 조금 과했어요. 이런 말은 감정적이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경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건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그 농담, 제가 웃긴 척 했지만 사실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이건 진심이 들어가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강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꺼낼 용기입니다. 말을 하는 건 결코 싸움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단한 보호막입니다. 무례함은 단번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첫 단어, 그 첫 한 줄의 문장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말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말이 됩니다. 말을 하세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왜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지 그 특징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그가 사용하는 말투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남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지만 모욕을 참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하지만 경계를 분명히 그어둡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를 지키는 단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인 중에 강미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선 씨는 늘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직장에서 무시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직접 그 이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부장 한 분이 술 기운에 장난삼아 미선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 대리는 일만 열심히 하고 센스는 조금 부족하지, 그렇지? 자칫하면 넘길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처럼 웃으며 받아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미선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농담이라도 제게는 부담스럽네요. 부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건 알겠지만 그런 평가는 회식 자리보다는 업무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끝이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자기 존중이 느껴졌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경계가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 부장님은 미선 씨에게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담고 있는 태도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첫째,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도 입에 담기 전에 한 번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똑같이 감정을 던지는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한 문장을 세웁니다. 그 말은 들을 준비가 안 됐네요. 그 말은 제 자리를 흔드는 느낌입니다. 이 말은 싸움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처음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말을 해도 다시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금세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매번 꾸준히 자기 기준을 지켜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거리를 느끼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결국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소리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를 지혜롭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쉽게 대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의 태도보다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먼저 살피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의 본질을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조명해보며 왜 어떤 말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분노할 때 드러난다. 이 말은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은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무례한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기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행동에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내 몫이다. 무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하는 나의 태도에서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에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감정을 주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의 없는 것과 냉철한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기 감정을 흩뿌립니다. 반면 냉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며 상대에게 경계를 남깁니다. 말을 아끼되 할 말은 꼭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행동이다. 존중은 그 사랑의 한 방식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이 느낌보다 태도에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한다면 말하는 방식과 듣는 자세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냥 넘기자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무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그 순간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결국 말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경계를 말로 표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선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울타리입니다. 말을 아낄수록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말을 한다는 건 공격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나는 이 말로 나를 지키고 있다. 이 문장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데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문장을 일상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그 문장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현실적인 조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로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고 태도이고 경계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담은 진술형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들으니 속상하네요. 지금 말씀은 저한테 좀 아프게 들렸어요. 이런 문장은 상대에게 내 감정을 알리면서도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간결한 경계 선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농담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문장은 짧지만 분명합니다. 상대에게 경계가 있음을 알리고 다음 행동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중한 거절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 방식이 불편해서요. 이건 갈등을 피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모두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싶다는 걸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와 표정입니다. 말은 아무리 좋은 표현을 써도 표정이 찌푸려 있거나 말끝이 날카롭다면 전달되는 감정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땐 조용하고 단호하게, 감정의 톤은 낮게, 시선은 흐리지 않고, 이런 방식이 상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말이라는 건 결국 훈련입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작게라도 한마디씩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여러분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런 식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한 줄의 말은 관계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태도도 바꾸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꿔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마무리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나를 잃는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그냥 참고 넘겼어. 괜히 말 꺼내면 더 복잡해질까봐.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건 말을 꺼냈을 때 어색해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 무시당하는 관계가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건 경고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의 기준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가장 평화롭고 성숙한 방법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저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마저 묵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짧더라도 한 줄, 내 마음을 지키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말은 저한텐 불편했어요. 혹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이라면 그건 결코 예의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냉철한 태도이고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누군가의 무례함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말로써 경계를 세우면 그 자리는 존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는 절대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감정을 전달할 땐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감정을 설명하세요. 그 말에 저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경계를 말로 표현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 때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단단한 태도와 따뜻한 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말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말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